예, 8월 27일 일요일 휴일날 오프로입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 하반기 전략을 좀 정리해 두려 합니다. 제가 그동안 2차 전지 위주로 계속 그 메인으로 꾸려왔고요.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를 소부장 위주로 매매거리 정도로 비중을 들고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전략과 포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큰 먹거리 반도체 준비하기. 어, 지금 2차 전지 중기 비중은 제가 좀 줄인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고, 줄이면 현금이 좀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한 세 가지 세웠습니다. 포스코 등 코스피 2차 전지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반도체나 바이오 종목으로 비중을 더 늘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2차 전지 많이 하고 기본 포트를 많이, 중기 포트 홀딩을 많이 해왔는데, 그 비중을 조금 크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죠. 저도 사실 계속 꾸준히 보면서 추적 관찰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떤 밸류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성장 스토리적인 거,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실전 투자 내에서 수급과 머니 체이싱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환율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한국 경제, 그 다음에 코스피, 반도체는 같은 운명이라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 경제라 해서 내수나 어떤 최강 경기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투자 측면이다 보니까 수출주가 70% 상장되어 있는 우리 코스피 위주로 경제를 뜻한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올해 내내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학개미들은 한 1년, 2년 묶여 있다가 좀 많이 팔면서 외국인이 그거를 수급 들어갔고, 그 부분 2차 전지로 가서 상반기 때 2차 전지, 그 다음에 지금 단기로 피날레 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반도체를 우리는 좀 봐야 된다는 그런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2차 전지 기준으로 보지만 그 반도체 매매 대상에서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저는 계속 봅니다. 제가 매매는 안 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컨트롤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 지수 대형주로,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로 단기 변동성 만드는 얘기를 꾸준히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이닉스를 조금 더 강조를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매매 대상 보는 소부장 외에 하이닉스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반기 때 정말 큰 기회라 봐요. 큰 기회라 보고 내년이 AI 성장 스토리에 정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올해 2차 전지 했듯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크게 되어갈 수 있는,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큰 수익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보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HBM, 지금 보면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고가 고퀄의 그런 GPU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D램에 특화된 하이닉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 보고 계셨죠? 하지만 걱정은 그겁니다. 자, 미국과 중국 이 관계, 패권 전쟁 속에서 이 기술 패권의 중심인 반도체는, 야, 미국이 쉽게 주겠어?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중간에 끼어서 큰 수혜를 볼 수 있겠어? 이게 계속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우리 딜레마하고 고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미국은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저성장 고물가 시대, 이 고물가 시대에 적응되는 시장과 투자에 적응기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살짝 좀 유동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유연성이. 그런 가운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빅테크만 갖고 이 나스닥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말하는 얘들만 계속 갔지 않습니까? S&P에서 얘들이 차지한 비중이 그 29%까지 올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시장의 한 부분이라 보고, 2000년대처럼 닷컴 버블이 그건 어닝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초반 중반부터 닷컴이나 관련주들이 그렇게 올랐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면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 사이에서 나스닥의 1000포인트, 500포인트가 5000이 갔던 겁니다. 한 7, 8년 사이 동안. 그 기간이 지금 우리는 AI 성장 스토리를 20년 만에 오는 신기업의, 신기술의 사이클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3개월 올랐어요. 3개월. 실제로 엔비디아가 5월달부터 갭상승하면서 떴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하이닉스도 뛰어났는데 5월달부터 이제 3개월 오른 거예요. 뭐가 끝났습니까? 지금 단기로 지금 뭐 온갖 이슈 때문에 미국 중기금리 보고 잭슨홀 미팅이다, 엔비디아를 보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기회라 보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전히 고물가 시대에서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 시장의 현상이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밸류라든지 어닝이 뒷받침 안 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소팅되는 과정이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AI 성장 스토리는 닷컴 버블이 올랐다가 꺼졌잖아. 미리 몇 년 뒤에 일어날 걸 왜 걱정해요. 이제 지금 올라가는 과정인데.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제가 미국을 안 했던 이유는 미국이 약달러로 가는 시기고 예전처럼 그런 패권 국가가 지금 다국적으로 중심이 흩어지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틈새 시장 앞으로 이머징이 우리나라가 DM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보면서 B2B 미국에 대한 IRA 정책 그런 거 보면서 좋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여전히 큰 흐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은 미국으로 계속 볼 거예요. 투자는 안 하지만 제가 기준으로 계속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안 좋았고 작년에 떨어질 때 수십 년간 그런 일이 없었죠. 요 근래 보면 새로운 일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항상 블루 칼라들이 안 좋았고 서민들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작년까지 빠질 때 리치 리세션 많이 들어보셨죠?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월가들도 힘들고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빅테크들 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투자도 잘 못 받잖아요. 몇 개 큰 거 빼고는. 자, 그런 애들이 나는 그때 약간 이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AI 성장 스토리를 키운다. 그런 면도 봐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실제 큰 기업들의 투자,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상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폭은 적지만 선택 집중이 되지만 이 리치 리세션의 탈출구로 만드는 과정도 보지만 결국적으로 올라갈 거라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 리마인드를 해서 굳이 비관론을 키운 분이 계세요. 너무 지금 쏠려 있잖아. 지금 아까 뭐 나스닥이든 S&P의 비중이 너무 애들이 크잖아. 뭐 그래서 못 들어. 뭐 큰 문제 있습니까? 그쪽으로 일단은 지금 성장이 좁혀지는 게 맞아요. 모든 게 다 가지 않습니다. 원래 자본주의라는 건 선택과 집중이고 차별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금 또 보면은 지금 신성장도 안 되고 그린 성장도 오히려 관심이 적어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수익을 내고 투자라는 가운데서 이 전체적으로 너무 나이브하게 보지 마시자는 얘기죠. 얘들도 7, 8년 걸렸어요. 1992년부터 2000년대 버블 터지면서 그 사이 온갖 시그널이 다 있었습니다.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동남미기 왔었고 멕시코기 왔었고 우리나라도 터졌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피날레 치면서 나스닥이 꺾였던 거거든요. 5,000포인트. 자, 그리고 어닝이나 이쪽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5,000포인트 회복하는데 그 사이 10몇 년 동안 이머징에 순서를 내주고 5,000포인트 돌아오는데 15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너무 좋다 계속 간다고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미국에서 이 쉽지 않은 이 차별화 전략 고물가 시대에 AI 성장 스토리는 얘들이 어떠면 탈출구예요. 예, 그 면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AI 성장 스토리를 기본적으로 좋게 보는 거예요. 실제 밸류든 성장이든 어닝이 다 붙어있는 섹터입니다. 애플도 좀 만들잖아요. 자, 하지만 제가 걱정하고 보는 중국 쪽을 보려 그러면 중국은 그동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중국 연착륙은 오래됩니다. 내수 키우기가 지금 기본 전략으로 잡혀 있고 실제로 디레버리징 그림자 금융 뭐 그레이 레노 말했던 거는 2015년 하반기부터 이미 터졌어요. 근데 위안화도 터지고 정시도 박살나고 그때부터 이미 7년 8년 동안 부동산 문제는 됐었고 2021년에 그러다 보니까 흥대가 터졌던 건데 이 경직된 공산당 체제 내에서 오래 갑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냥 글로벌 정시 내에서 중화권 정시 내에서 패시브적인 악재로 보고 중국은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투자이나 이쪽은 좀 기대를 줄이는 과정이나 보면 되고요. 하지만 얘들이 바로 망하느냐 그렇게 보진 않죠. 정시로 부양을 계속하고 지금 내수 부양을 하려고 인민의 어떤 길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2015년, 2000년대처럼 미친 듯한 그런 정신은 안 되겠지만 지금 부동산이 연착륙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민들이 들고 있는 자산 가운데 정시를 키워야 되는 거야. 뭐 그런 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나쁘진 않죠. 월가도 그렇게 내심 일부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디플레 속에 일본처럼 가는 게 아니라 그 살리려는 과정을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청년 실업이 되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때 해결은 뭐죠? 이 빅테크들 민간 기업을 살리는 겁니다. 얘들도 정치적으로 이미 2021년에 헝다 터졌을 때 그때 빅테크들 얼마나 고생 많이 시키고 많이 갉아먹었어요. 알리바바 마인 내팽개쳤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어디인지도 몰랐었고 텐센트 마찬가지. 그 BAT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3년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빅테크를 살리려고 애들이 지금
특히 시진핑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청년 실업 안 살아요. 청년 실업 안 살면 내수 안 삽니다. MZ세대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중국 관련 얘기 드릴 때도 이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빅테크 민간기업을 살리고 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잡혀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동쪽에만 집중되어 있던 거를 서쪽에 자원 많은 그쪽으로 옮겨가는 과정, 서브를 만들어야 되고 디지털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동수소산입니다. 이 정책을 저는 꾸준히 보는 거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틈을 찾는 겁니다. 수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미국, 중국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 11월 미국 대선 때문에 살짝 틈을 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 중국에다가 인사들 보내죠. 옐런도 갔다 왔고, 키신저도 갔다 왔고, 국방부 장관, 지금 상무부 장관도 가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채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 중국 간의 어떤 정치적 뉘앙스도 큰 기술 패권 사이에서 살짝의 좀 쉴 틈을 보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보면 일본은 어차피 지금 살리고 있어요. 미국을 서포트하는 기술입니다. 1980년대에서 일본이 제일 좋았어요. 그걸 이기고 90년대 미국의 반도체가 갔던 거고, 그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삼성의 주력을 해서 키운 겁니다. 네, 2008년에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 지금 미국, 중국의 정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살짝 한국 반도체를 조금 풀어주는 모습도 저는 보여요. 지금 레거시 반도체라 해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아주 오래된 저코리안 반도체도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한다고 하지만 중국이 또 반발이 되게 심하죠. 또 미국, 중국도 지금 단계적으로 전애들 급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살짝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 같은 케이스는 올해 초에 많이 빠졌던 이유가 중국에다가 사실은 설비 투자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AI 성장률이 터져서 지금 쭉 올라가 있지만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 반도체를 키워야 되고, 중국에서도 사실 반도체를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미국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안 돼요. 일본은 완전히 친미지 않습니까? 대만도 사실은 국지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TSMC도 거의 적돌리고 있고, 이게 사실 그 가운데서 내년 1월에 대만 총선이 중요하긴 합니다. 누가 그래 친미냐 친중이냐 인사가 누가 갈지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그건 살짝의 어떤 변동성을 봐두고 큰 흐름상 봤을 때는 미국 대선이 있는 상태에서 살짝의 미중관계의 정치적인 유화기를 저는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나 그런 어떤 그런 상상들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제가 항상 보지만 이것저것 다 봐도 중심은 뭐냐? 항상 머니 마켓, 머니 체이싱입니다. 하이닉스 안 빠지잖아요. 삼성전자 외국은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저는 수급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점수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AI 성장 스토리는 이런저런 스토리로 하지만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고, 미국은 성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미국이 암만 얘들이 세고도 좋지 예전보다 못하고 다국적 코어로 되고 예전처럼 일벌 한 번 빡 서 있는 미국 패권이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죠. 예전까지 보면 얘들이 부채를 계속 키우고 그 과정에서 인플레라든지 성장을 통해서 항상 그 부채를 녹여왔습니다. 미국의 성장이 안 된다? 성장 안 되는 나스닥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내년 대선 전에 정치적으로도 나스닥을 죽인다? 저는 쉽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재정정책 부양이 조금 적게 되고 그런 면이 좀 있지만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이죠. 한국 반도체가 정말 저희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저는 봐요. 미국, 중국 사이에서도 올해 상반기 때 저희가 미국 IRA 관련해서 정책 수혜로 성장과 어닝, 정책 계속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를 중기로 계속 포토하고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성공적이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걱정하는 흐름을 이기고 내년 AI 성장 스토리에 대한 본격 상승을 예상하면서 이제는 제가 보는 반도체 비중을 좀 늘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은 뭐다? 결국 머니 스트림입니다. 저는 머니 체이싱이에요. 시장의 추이를 다 보지 않습니까? 자, 지금 비관론들이나 안 좋게 보는 분들 미국 중을 다 보시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저도 다 봐요. 뭔가 뉘앙스 안 좋고 하면 제가 비중 조절하면 됩니다. 기준은 뭐다? 자, 미국 나스닥 흐름입니다. 제가 8월달 조정이지만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내년에 정말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AI 성장 스토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트를 다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엔비디아 물론 제가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정 좀 받잖아요. 지금 조정 받고 있잖아요. 혹시나 하반기에 등락에 더 조정 받잖아요. 정말 조정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내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2024년이 AI 성장 스토리의 찐 원년, 이제 5월 달부터 올라와서 3개월 지났다. 닷컴 버블에 대한 버블 밤을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2024년 기대해 보시자고요. 기준은 저는 엔비디아나 애플, 가장 기준을, 미국 증시의 기준을 애플로 봤는데 엔비디아 같이 볼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빅테크 7종목 내에서 추세를 보기도 더 쉬워요. 더 좁혀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 더 쉽다니까요. 추세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매하고 투자하는 건 한국 증시잖아요. 올해 내 2차전지 우리 집중할 때 외국인들은, 이 돈 많고 시간 많은 외국인들은 삼전을 판 적이 없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조정받을 때 시장에 대해서 어떤 증시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 외국인 수급이 기준이었고, 반사적인 환율을 보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전히 괜찮다고요. MSCI 편입을 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괜찮게 봅니다. 그래서 2024년 여전히 IT 섹터는 양호한 상태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3전은 그냥 지수로 볼 거고, 구체적으로 하이닉스를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 삼성과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말씀 잠깐 드려볼게요.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까? 반도체 사이클 잘 아시죠? 공부도 많이 하시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은 조금 복잡 미미합니다. 그냥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이 재고 조정을 해요. 특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과 그다음 TSMC, 약간 시스템과 디램, 뭐 반도체 있는 게 있겠지만 이 재고 조정 서로 눈치 보는 싸움이 되게 심합니다. 애들이 일부러 많이 올리거나 가격 이렇게 하면 재고가 많이 남거나 수비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을 되게 잘 이용해야 되는데, 자, 2008년에 SK가 하이닉스 인수했습니다. 건소시엄 2조 구성해서 인수를 하고, 그때 통신업체 하려다가 정말 하이닉스 인수한 거는 신의 한 수였는데 2008년 장 볼까요? 자, 2008년에 영업이익이 2조 손실 났어요. 매출은 6조였지만 이 손실 났고, 2008년 9년대가 정말 남들 힘들었던 그때 싸게 산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한 거고, 적자를 보다가 2010년부터 영업이익이 3조, 5조, 10조, 20조까지 늘어요. 2조에 산 게 이렇게 매년 큰 수익을 갖다 줍니다. 그 SK가 정말 커졌고 그룹이 좋아졌고 바이오까지 확장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지금 또 당장 또 힘들죠. 올해 보더라도 적자가 8조, 9조나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매출에 대한 숫자보다도, 자, 영업이익 증가율 보세요. 영업이익이 올라가느냐 빠지나 보는데, 경기 안 좋거나 반도체를 안 쓰게 되는 사이클에는 당연히 떨어지죠. 자, 그 연도로 기억하세요. 2008년도, 그 다음 2011년도, 12년도, 2016년도, 2019년도, 그 다음에 올해입니다. 올해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적자가 왔으니까. 요때 기억하시고 이 사이클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던 뭐 공부하는 사이클이 아니라 그냥 주가 사이클 보십시오. 우리는 투자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하니까. 자, 방금 말씀드렸던 2007년, 8년 당연히 안 좋았겠죠. 이때 바닥이었죠. 당연히 바닥이었죠. 뭐 그때는 정시가 다 안 좋았으니까. 자, 방금 말씀드린 2011년 요때 바닥이었죠. 올라갔죠. 2016년 바닥이었죠. 올라갔죠. 2019년 바닥이고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작년 바닥이고 지금도 바닥이라고 보는 겁니다. 작년에 바닥인 줄 알았는데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더 바닥이 났지만 왜 올랐느냐? AI 성장 스토리에 수십 년 만에 온 거대한 신기술, 이 선성장 섹터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업이익률 최고로 떨어져 있고 적자를 최고로 많이 보고 있죠. 내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짧게 볼까요? 자, 항상 말씀드렸던 장 조정 때 강한 종목들 잘 덜 빠지고 안 빠지는 종목을 찾아라 그랬는데, 하이닉스가 박스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매매 대상으로 볼 때 기준을 많이 삼았잖아요. 3전보다 더 강하죠. 그 3전은 전 지표로 보지만 하이닉스도 저는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이익률 사이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닥일 때 정시도 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로 올라가서 칠 때 우리는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이클을 살짝 보셔야 돼요. 하지만 올해 내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섹터고 산업이다 보니까 기관들이나 정권사에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2차 전지를 커버를 못하니까 올해 들어서 반도체를 더 밀고 더 좋게 얘기했던
당장에 날아갈 같이 막 얘기했던 거 들어보셨죠? 그 저는 객관적으로 다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반도체 기관들의 선호도를 좀 오바된 선호도는 저는 고려합니다. 예, 그런 감안해서 제가 한이스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제가 근래 들어서 반도체를 소부장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켜드리잖아요. 뭐가 좋으니까 무조건 몰빵을 찍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찾는 과정입니다. 지금 한이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소부장 내에서도 종목을 찾아서 비중을 조절할 거고 포트를 나눌 거예요. 작년 하반기 2차전지 포트를 나눠서 더 강한 걸로 더 집중했듯이 그 과정을 지금 남은 하반기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4, 5개월 남았죠. 그때 저희가 이제 집중할 거란 얘기입니다. 반도체 중요하게 보세요. 정말 내년에 큰 먹거리 되고 하반기에 좋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 지금도 조금 지루하게 제가 재밌는 성장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투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종합예술이라 봐요. 그냥 성장 스토리만 보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정치 관련, 경제, 사회, 문화까지 다 봐야 되고 미묘한 디테일의 그런 뉘앙스를 느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죠? 항상 심플하게 냅니다. 시장을 따라가고 빅머니 체이싱을 저는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기준을 잡습니다. 한이스와 소부장 내에서 반도체 비중을 좀 더 늘릴 거고, 우리 2차전지 이번에 중요비중 좀 뺄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2차전지 내에서 코스피, 포스코 쪽으로 가느냐, 반도체로, 그 다음 바이오로, 그런 대중의 타겟을, 제가 투자의 타겟을 제가 잡아가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자, 작년 하반기 2차전지 모을 때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에코프로 10만원, 89,000원 중기로 들어가고 포트 나눌 때 그때 누가 샀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반기 때 제가 반도체, 물론 지금 관심은 있죠. 관심은 있는데 어쨌든 불안해하고 조정을 받을 거란 얘기가 많지만, 미국 걱정 많이 하시지만 제가 기준을 보고 미국 나스닥이랑 하이닉스 소부장 계속 봐드릴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내년에 진짜 크게 먹을 먹거리, 단기 매매할 가능성, 그런 종목들 위주로 더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은 4개월간 이 반도체 내 2차전지 내 순순한 바이오 종목에서 정말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제가 2, 3개월 전인가 그 바이오 관련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봐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 드리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 의미로 제가 한번 저장을 시켜 드리려고 이런 성장 스토리 키우고 한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쉬시고 내일 또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